여러분,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 산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대한 도시화의 물결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또 아주 어려운 숙제를 남겨주고 있죠.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을 어떻게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야 할까요? UN 해비타트의 이 문장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딱 한 문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미래가 바로 이 도시의 미래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UNL 지속가능 발전 목표, 그 중에서도 11번째 목표예요. 흔히 도시 SDG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건 그냥 건물 올리고 도로 닦는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핵심은 우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삶의 터전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SDG 11이 그리는 이상적인 도시,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그 청사진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하나하나 떼어놓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렴한 주택부터 대중교통, 문화유산 보호, 심지어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것까지 도시 생활의 모든 부분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아주 포괄적인 계획인 거죠. 하지만 이 멋진 비전이 마주한 현실은 솔직히 말해서 꽤나 혹독합니다. 이 전 세계적인 도전 과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 바로 아프리카의 사례를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목표는 정말 명확한데 현실은 영 따라주질 못하고 있어요. 특히 이 차트를 보시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러 지표에서 목표에 크게 미달한다는 말 그대로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신호죠. 11억 2천만.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 숫자입니다.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뿌리를 파고들면 구조적인 문제가 보입니다. 수십 년 전, 심지어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진 낡아빠진 도시 계획이 지금의 이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제대로 제공하기 힘든 상황에 부딪힌 거죠. 28%. 아프리카에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고작 이 정도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나머지 72%의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하러 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병원에 가는 길 자체가 거대한 장벽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단적인 예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겠죠?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희망적인 이야기, 바로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기술이 이 어려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얼마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혹시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름 그대로 현실 도시의 디지털 쌍둥이를 컴퓨터 안에다가 똑같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이 가상 도시를 가지고 온갖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교통체증을 미리 예측해서 신호체계를 바꾸거나 에너지 사용량을 최적화하거나 심지어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어떻게 될지 미리 돌려볼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도시 계획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인 셈이죠. 그럼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기술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SODPA라는 5단계 모델이 그 로드맵을 제시해 줍니다. 보시면 첫 단계인 전략 수립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인프라를 갖추고 기술 플랫폼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실제 시나리오에 적용하는 것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이게 그냥 이론이나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해트필드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이미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 그리드를 만들고 있어요. 이걸로 에너지, 물, 교통, 심지어 공중보건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거죠. 기술이 어떻게 구체적인 도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자, 기술이라는 멋진 청사진까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마지막 관문, 어쩌면 가장 거대한 장애물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돈 문제죠. 이 모든 걸 현실로 만드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 과연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이 차트가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현재 우리가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는 수준과 실제로 필요한 금액 사이에 어마어마한 틈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걸 우리는 투자 격차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그 충격적인 X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네, 5조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상상하기도 힘든 액수죠.
이게 바로 2030년까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고 꼭 필요한 도시 인프라를 갖추는데 부족한 돈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으니 도시 하나 단위로 쪼개서 한번 볼까요? 이 표를 보시면 도시 규모별로 매년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나와 있어요. 인구 10만도 안 되는 소도시조차 매년 수백억 원이 필요하고요. 대도시는 매년 조 단위의 돈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래야 지역 차원에서 얼마나 큰 투자가 시급한지 감이 오시죠? 그래서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나중에 하자고 미루는 건 선택지가 아니에요. 지금 투자를 미루면 당장은 돈을 아끼는 것 같지만 결국 환경은 더 파괴되고 사회적 문제는 골마 터지면서 미래에는 훨씬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겁니다. 이건 그냥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라 미래 세대한테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떠넘기는 것과 똑같아요. 자, 기술은 우리에게 지속 가능한 도시로 가는 새로운 길, 새로운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연료, 즉 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우리는 지금 멋진 미래 도시의 비전과 그것을 걸어막는 냉혹한 재정적 현실이라는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 막대한 비용을 책임지고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일지 모릅니다.